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어. 그냥 S&P 500 ETF만 사. 미국은 안 망해. 맞습니다. S&P 500 ETF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쉽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온 최고의 금융상품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ETF를 가지고도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ETF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행동 때문인데요. 오늘은 왜 많은 분들이 S&P 500 ETF에 투자하고도 실패하는지, 그리고 그 실패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투자자 심리 곡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패하는 투자자 대부분이 겪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단계씩 똑재와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올바르게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낙관 단계입니다. 여기 회사 생활 10년 차 김대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적금만 잘 넣어왔는데 요즘 예적금 금리도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남들 다 한다는 투자, 이제 나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 지인이 종목 고르기 어렵지 그냥 S&P 500만 꾸준히 모아.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는 건 이미 검증됐어. 라고 해주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의 S&P 500 차트를 확인한 김대리는 그래, 이것만 꾸준히 모으면 내 노후는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흥분 단계인데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김대리는 S&P 500 ETF에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감에 따라 2%, 3%씩 금세 오르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진짜 은행이랑 비교가 안 된다. 앞으로는 조금씩 말고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적금에 돈을 넣고 있던 건 바보 같은 짓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면서 투자 금액을 조금씩 높여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교 단계입니다. 옆 부서 정사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땡땡 ETF로 한 달 만에 30% 벌었어요. 땡땡 테마 ETF 샀는데 수익률 장난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김대리는 이렇게 좋은 장에 내 계좌만 왜 이렇지? 나는 고작 10%밖에 수익을 못 봤는데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좋은 장에 S&P 500에만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탐욕 단계인데요. 처음에 김대리는 S&P 500에 장기 투자할 거라고 다짐했지만 유튜브에서 좋다는 종목을 계속 담다 보니 어느새 종목은 10개가 넘어갑니다. 운이 좋게도 담는 종목마다 상승을 해주었고 김대리는 역시 개별주, 테마주가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 진작에 갈아탈걸. 그러면서 나 주식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신감이 붙은 김대리는 투자금을 늘려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테마 ETF를 보고 있자니 여기에 돈을 더 많이 넣으면 더 크게 더 많이 올라갈 거란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남들에게 계좌를 자랑하고 싶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계좌를 쳐다봅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죠. 다섯 번째, 하락하는 시기가 옵니다. 갑자기 시장이 마이너스 5%, 10%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꼭지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던 김대리의 계좌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하락률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슬슬 불안해지는 김대리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떨어질 때 사는 게 진짜 투자라고 하잖아. 물 타면 평균 단가 낮아지고 결국엔 다 회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금을 다 털어서 추가적으로 물을 타지만 시장은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가 20%, 30%까지 가니까 뉴스를 포함한 유튜브 여기저기서 이제 폭락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현금화해라. 이런 자극적인 워딩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물을 타면서 버텼던 김대리이지만 현금도 다 바닥나고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를 보니 불안했던 마음은 공포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손절 단계인데요. 하락장이 6개월, 1년 가까이 이어지자 김 대리는 결국 무너집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고요.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 더 빠지기 전에 이거라도 건져야지 하면서 바닥 근처에서 모든 걸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주식은 위험한 거였어. 그냥 은행에 둘 걸. 괜히 투자는 왜 해서 원금까지 까먹었지? 내가 다시는 투자하는 거 봐라. 하면서 시장을 떠납니다. 몇 달 뒤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겠죠. 뉴스에서는 연이은 상승세를 외칩니다. 김 대리는 그때 팔지만 않았어도 지금 다 원금 회복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고요. 후회 끝에 또 계속 올라가는 주식시장을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주식과 ETF를 매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겠죠. 다시 주식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시장은 또 출렁일 것이고 그때 김대리의 마음은 또 흔들릴 것입니다. 흥분과 탐욕, 불안, 공포, 후회.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ETF라도 결국엔 투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리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ETF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가져가기에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ETF에 투자하고도 많은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상품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의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마음이 조급해서 갈아타고 비교하다가 흔들리고 하락장의 공포로 무너지면서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죠. 아내에게 남겨줄 자산의 90%는 S&P 500 ETF에 투자하라. 정말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그냥 S&P 500 ETF를 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ETF만 팔지 않고 묵묵히 기계적으로 계속 사모아도 경제적 자유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 쉬워 보이는데 어렵죠. 이 지루함, 단순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인내심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워렌 버핏의 또 다른 유명한 명언이 있죠.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저도 S&P 500 ETF에 투자한 지 6년 차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분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지수 투자를 지루하다거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품들로 갈아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준에 이 S&P 500 ETF만큼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만 합니다. 불안한 순간 하락이 왔을 때 버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락장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나의 온 정신이 거기 가 있고 내 삶 자체가 흔들린다면 본인이 지금 잘 투자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애매하게 투자 공부해서 시시한 종목 살 바에는 그냥 이런 대표지수 ETF 투자하시면 못해도 중간 이상은 갑니다. 단 이 지루함과 단순함 이런 것들을 견디는 사람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ETF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꾸준함을 지켜내느냐인데요.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뭔가 어떤 특별한 투자의 기술이 있을 것 같고 비법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책과 강의를 들었지만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꾸준히 계속 사모으고 시간을 태우는 것. 그게 비법이라면 비법인 듯합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계처럼 계속 적립하고요.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투자도 오래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해도 최소 투자 20년, 30년 해야 하잖아요. 단단하게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실패를 만드는 건 시장이나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조급함, 비교, 지나친 욕심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몇 년 투자를 해보니까 어떤 화려한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라 투자 마인드셋이라든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 본인의 소신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우량 ETF에 묵묵히 부지성으로 투자하고 남는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단순하고 쉬우면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20년, 30년 ETF에 계속 투자할 거고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